자, 이어서 이제 특수 변압기에서 단권 변압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권. 한 번에 감아버린다 그 얘기죠. 단순하게 감아버린다 그런 의미죠. 자, 여기 철심이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렇죠. 이렇게 생긴, 그렇죠. 1차 측. 여기에다가 원래는 이쪽이 이렇게 감아야 되잖아요. 그치? 예, 그런데 권선을 그렇게 감지 않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연장을 해서 쭉 빼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손을 역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쭉 빼가지고,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 1차 측 전압이죠. V1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 2차 측을 해봐도 오호 역시 권수비에 의해서 전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1차 측에 걸린 권수보다 2차 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권수가 훨씬 크죠.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같다고 하면 오 얘는 1대 2의 권수비를 갖고 있다 그 얘기죠. 오호 이렇게 해서 높은 전압을 만들어내네요. 이렇게 단권 변압기는 물론 뭐 이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그 용도는 거의 쓰이지 않고요. V1 이렇게 작은 전압을 이렇게 큰 전압으로 바꾸는 승합용으로 주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I1이라고 합시다. I1이 흘러 들어가서 어떻게 될까? 오 이쪽으로도 가고 사실상 이쪽으로도 가겠죠. 오 얘가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갈리겠네요. 그래서 일단 2차 측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그렇죠? 이쪽으로 가는 여기를 통해서 나가는 전체가 I2가 되는 거죠. I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건 그러면 뭘까요? I1에서 I2를 뺀 것이 되겠죠. 그치? I1에서 I2를 뺀 것이 아래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단권 변압기는 승합용으로 주로 사용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간단한 이제 회로로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철심 그리고 이러지 않고도요. 여기 코일 이렇게 그려서 아하 여기 가운데에서 얘를 꺼내고 이게 V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호 여기에서 V2 이렇게 꺼내서 V2에 관여하는 전체 권수를 얘로 보고 V1은 이제 요만큼이 되니까 I1이 흘러 들어가서 I2로 빠져나가고 이쪽으로 가는 것은 I1-I2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는 이 권선 자체 이 부분을 우리가 직렬 권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튀어나온 이 부분의 권선 이름을 불로 권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생긴 어떤 선로가 이렇게 있을 때 아하 내가 원했던 전압이 얼마 있었는데 여기에 그 전압이 안 나온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단권 변압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쪽으로 전압을 빼내는 거죠. 이렇게 승합용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자 저쪽에서 변압기를 통해서 자 우리 집안으로 그렇죠 수용가로 220V를 보내려고 변압을 해서 쭉 보냈는데 막 해안가라든가 너무 막 산간 오지 막 이렇게 너무 멀다고 해봅시다. 상당히 멀어가지고 얘가 막 180V 막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가전제품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격 전류가 아니죠. 그치? 그렇게 하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단에다가 이렇게 변압기를 달아서 승합을 뭐 180V를 승합 220V 이렇게 승합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변압기 단권 변압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일단 용어들 먼저 당연히 익숙해져야 되고요. 분권, 직권, 직렬권선, 불로권선 이렇게 얘기하고 I1이 들어가서 갈라지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단권 변압기의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권수를 상당히 얘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자 만약에 여기 1대1만 잡아도 여기 그렇죠? 이렇게 어떤 전압 V1을 보내고 V2를 보낼 때 1대1이니까 여기 승합을 하려면 더 많은 걸 감아야 승합이 되겠죠. 하지만 이 상태로도 얘를 가져다가 그대로 이쪽에다 이렇게 붙여버리게 되면 그렇죠. 1대 2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지. 상당히 많은 동량을 줄일 수 있고요. 또 여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철심에서의 그쪽 자속, 누설 자속도 상당히 적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만큼의 자속만 흘러주면 그렇죠? 뭐 여기서 지가 빠져나가든 어쩌든 그 자속도를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권 변압기의 장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1대1을 만든다 그러면 단권 변압기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변압기라면 1대2 이렇게 많은 권수를 감아야 되는 거죠.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얘와 얘가 어떤 전기적으로 절연 상태가 유지가 되죠. 이건 자기적으로만 연결이 돼 있고요. 전기적인 회로로는 서로 독립적으로 절연이 돼 있는데 이건 사실 1차와 2차가 같이 연결돼 있어서 절연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압기를 원래 1대1 변압기 자체도 왜 쓰느냐? 절연을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절연 변압기. 그래서 우리가 뭐 태양광 같은 거, 태양광 발전 이런 거 할 때 어떤 전기적으로 둘을 분리시켜야 될 경우에 1대1 변압기를 써서 이렇게 절연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권 변압기는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주로 승합용으로 쓰이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1000V를 내가 2000V로 올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1대1, 사실상 1대 이제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2000V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하는 거죠. 단권 변압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론으로 한번 가봅시다. 먼저 자, 여기에서 이제 감겨져 있는 권수 1차 측,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보통은 저압측, 우리가 고압측, 그래서 V1 이렇게도 물론 쓰고요. 얘를 VL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2차 측을 V2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하이 고압측이기 때문에요. VH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이 부분의 감은 권수를 N1,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감은 권수를 이제 N2 이렇게 얘기한다면, V1에 관련된 권수는 N1인데 이 V2, 그렇죠? 2차 측에 관련된 권수는 여기에는 N1 플러스 N2의, 그렇죠? 권수가 관여를 하고 있네요. 그치?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실제로 부하에서 사용되는 용량, 그래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걸 부하 용량이다. 용량이라고 하는 건 전력 뜻하죠. 그래서 얘를 뭐 선로에서 사용된 용량이다, 선로 용량, 또는 뭐 2차 출력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부하 용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 부분만을 여기 N2 감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의 우리가 전력, 출력 자체를 자기 용량이다 이렇게 불려. 셀프, 자기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셀프. 그래서 이게 승합기의 용량이다. 실제로 그 얘기죠. 승합기의 용량, 즉 이 단권 변압기의 용량이 사실 얘를 의미한다 그 얘기죠. 단권 변압기 용량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 자기 용량 얘입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 용량이 얼마다라고 하는 건 이 자기 용량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부하에서 사용되는 용량은 이 자기 용량보다는 상당히 더 큰 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가봅시다. 이제 우리는 V1 대 V2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치? 자, V1분의 V2 이걸 한번 구해보면 여기에서의 권수 N1이 얘는 관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V2 이것을 지금 V1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V1 여기를 V2 그리고 그거를 하이, 로우 이렇게 쓴 거고요. 자, V1분의 V2는 N1분의 N2입니까? 아니면 N1분의 N1 플러스 N2입니까? N1 플러스 N2죠. 그치? N1분의 N1 플러스 N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네. 그리고 또 얘로 나누고 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N1 나누면 1이 되고, 또 얘로 나누면,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변압기에서의 권수 BA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N2분의 N1이죠. 그치? 일반적으로. 그치? 그리고 V2분의 V1이고요. 그리고 전류 입장에서는 반대죠. I1분의 I2 뭐 이렇게 되고요. 또 임피던스 입장에서도 루트 Z2분의 Z1 뭐 R2분의 R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2분의 L1 이런 형태.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얘랑은 역수네요. 그러니까 요것을 그러면 A분의 1이라고 얘를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치?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의 만들어지는 기전력, 그러니까 V1의 사실상 역기전력이죠. 여기에 전압을 E1, 여기에서 만들어진 전압 E2라고 하게 되면, 그쵸? 여기 N1분의 N2에 하고 실제로 관여하는 것은 E1과 E2의 비다. 요거 대신에 E1과 E2의 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1 플러스 권수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자, 이 두 식으로부터 요것과 요것만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면 V1 이쪽으로 곱하기로 갈 수 있겠죠. 여기에 샥 V1 이쪽으로 곱하기로 가니까 V2는 V1 곱하기 1 플러스 권수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 얘기라고요. 요거 그쵸? 특별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뭐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고 이해할 만하죠. 그 다음에 이 승합기의 용량, 즉 이 변압기의 용량이 얼마냐라고 표현해 준 것 자체가 사실 자기 용량을 뜻한다고 그랬죠. 자기 용량, 승합기, 이 변압기 용량이 얼마냐?
그 얘기는 이 자기 용량을 표현해 준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자기 용량은 뭐 전력이죠. 전력, 용량.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의 전압 E2 곱하기 여기에 전류 지금 I2였잖아요. 그래서 E2, I2 이것이 승합기 용량이 되고요. 또 E2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여기가 이 전체의 전압이 V2고 여기에 전압이 V1이니까 그렇죠? 이것은 전체 전압 V2와 V1의 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E2는 V2-V1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부하 측에 실제로 이제 공급되는 용량 그렇죠? 2차 출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은 V2와 I2의 곱이죠. 이것도 전력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흐르는 전류 I2였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의 곱인데 잘 보시면 이 승합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차이를 보니까 당연히 얘가 큽니까? 얘가 큽니까? V2에서 뭘 뺀 것보다는 당연히 V2가 크죠. 그러니까 승합기 용량보다는 부하 용량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용량보다는 부하 용량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호, 즉 승합기, 변압기의 용량보다도 더 큰 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비율이 이 단권 변압기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바로 이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비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오, 변압기 용량은 얼마인데 실제로 부하 용량은 얼마를 쓸 수 있네? 이 비율이 중요하고요. 자,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이렇게 정의하고요. 자, 부하 용량은 아까 본 대로 여기 V2와 I2를 곱한 것이 부하 용량. 그 다음에 자기 용량은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 자기야. 이 바로 옆에 있는 이 부분이 자기야. 자기 용량이죠. 자기.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2-V1이니까요. 오, 이런 꼴이 만들어지고 여기 I2 이렇게 약분시킬 수 있겠죠. I2 이렇게 약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여기 V2 대신에 VH 쓰고 그 다음에 V1 대신에도 VA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결국 이것은 고압을 나타내고요. 이 부분은 고압에서 저압을 뺀, 즉 승합을 나타내는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결론적으로 고압분의 승합이다. 그렇죠? 이 식을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우리가 뭐 분수를 얘기할 때 몇 분의 뭐 우리 보통 분모부터 얘기하잖아요. 3분의 1, 뭐 1분의 3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분모부터 얘기하잖아요. 뭐 6분의 2, 5분의 4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기도 부하분의 자기. 그래서 부자 이쪽도 아래부터 고승 이렇게 외워줍시다. 부자는 고승이다. 부자는 고승이다. 그러면 고압은 뭐 당연히 여기 2차 측, 승합은 2차에서 1차를 뺀 거 이거 생각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고승이다. 진정한 부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고승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예수님들이 마음에 정말 부자입니다. 모든 걸 욕심을 버리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정말로 부자죠. 그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부자는 고승이다. 자, 부자는 누구라고요? 부자는 예수님들 고승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고압, 이제 부하 용량 자체는 이제 V2, I2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여기에서의 전력 V2, I2 이게 되고요. 또 자기 용량 여기에서 전압을 E2라고 한다면 뭐 E2, I2 여기 흐르는 전류도 I2니까요. 아무튼 이것도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제 다시 자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뭐라고요? 부자는 고승이다. 이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고요. 고압분의 승합, 그렇죠? 고압분의 승합. 그리고 부하 용량, 그렇죠? 부하 측의 용량 V2, I2 이 둘의 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의 용량, 자기 용량이죠. 자기 용량 E2와 I2를 곱한 거. 뭐 이렇게 쭉쭉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단권 변압기를 Y결선이라든가 델타 결선, 그다음에 또 뭐 V결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삼상 공급이 역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럴 때 Y결선일 때의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델타 결선으로 했을 때의 역시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V결선에서의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또 이렇게 또 외워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뭐 유도하는 것은
중요치 않고요. 여러분들 요거 결과 외워 주셔야 되고요. 어허, 여기 봤더니 Y 결선은 똑같네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기, 그쵸? 고압분의 승합된 내용과 똑같고, V 결선도 여기 고압분의 승합과 똑같은데 이 앞에 루트 3분의 2가 붙어 있고, 델타 결선은 여기는 뭔가 조금 변형이 된 꼴이고, 얘는 루트 3분의 1이 돼 있고, 그쵸? 다행히 얘네 둘은 똑같네요. 그리고 이런 꼴이고, 여기는 가만히 보니까 얘랑 좀 차이점을 분석해 보자면 분모에 VL이 곱해져 있고, 분자에도 VL이 곱해져 있는데 여긴 H가 곱해져 있네요. 아무튼 이거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Y열선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식과 동일하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변형이 돼 있는데, 자, 한번 외워볼까요? 자, 한번 빈칸 만들어 놓고 한번 외워봅시다. 자, Y 델타 V 순서로, 자,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자, Y열선은 뭐였다고요? 똑같았는데, 똑같았어요. 고압분의 승합, 고승, VH VL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여기에 다 루트 3분의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루트 3분의, 여기도 VL 다 똑같이 일단 써봅시다. 뭔가 공통된 구석을 만들어야 외우기가 쉽죠. 자, 모두 다 이렇게 쓰고 이제 여기에서 변형되는 것만 자꾸 외워보도록 하는 거죠. 자, 색깔 바꿔봅시다. 자, Y 결선은 이게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다 0 집어넣고, 델타 결선 뭐였습니까? 여기가 1 집어넣고, V 결선 뭐였습니까? 2 집어넣고, 이러면 뭔가 규칙성을 찾아지잖아요. 그리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바꿀 거 없어요. 그대로 가고 이제 얘만 바꾸면 돼. 얘만. 얘는 어떤 꼴이냐? 분자 분모에, 자, VH를 이렇게 곱한다고 해봅시다. 아니, VL이죠. VL을 곱해야 돼. 자, 지우고요. 다시. 자, 외우는 방법. 여기에는, 자, 이제 VL이 한 번씩, 여기도 VL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곱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분배해야 되는데, 얘랑 곱해서는 제곱이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VH가 이렇게 곱해진다는 거, 요거 기억하면서 외워보면 결국은 어떤 꼴이 나옵니까? 결국은 요거는 VH, VL 곱한 거에 VH의 제곱, VL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런 꼴이 되죠. 이런 꼴. VH, VL의 VH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상 뭐 루트 3분의 0이다 이렇게 외워주면 루트 3분의 0,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되고, 얘는 똑같고 여기 분자 분모에 VL을, 왜냐면 H가 있으니까 L을 곱하고 L을 곱했는데 여기도 VH의 제곱. 자, 그 뒤는 이제 여러분 몫입니다. 외워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단권 변압기의 결론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단권 변압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로 승합용으로 쓰인다고 그랬죠.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으로. 그리고 역시 이걸 감은 것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동량이 적어서 재료가 절약이 되고, 당연히 구리양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손실, 동선도 감소가 되고요. 그렇죠?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새는 자속, 누설 자속이 적기 때문에 단락사고 시 단락전류가 좀 크다는 단점은 있죠. 원래 우리 그 단락전류를 루설 리액턴스가 제한한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잖아요. 그거 같은 맥락으로 단락전류가 좀 크게 되고요. 그 대신 이제 전압 변동은 작고요. 개통 안정도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누설 자속이 적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기 용량이 여기고요. 여기가 부하 용량이었죠. 그래서 자기 용량보다 부하 용량이 더 커서, 즉 소용량 변압기인데도 큰 부하를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얘기죠. 이거 일종의 단점이죠. 1차, 2차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절연이 어렵다고 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변압기 자체를 절연의 용도로 쓰기도 한다고 그랬죠. 둘의 전기적으로는 독립시켜서 서로 절연을 시키는 용도로도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는 절연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Y결선, 델타 결선, 뭐 V결선을 이용해서도 삼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